현직 양천구 의원의 자녀가 시설관리공단 7급 관리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공단 측에 지원자 전원에 대한 지원서를 요구했습니다. 은평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재해 구호 물품과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곰팡이 창고에 보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은평구 수색동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와 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마을버스에 승객은 없었지만 버스와 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현직 양천구 의원의 아들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7급 관리직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요. 네, 보도 이후 지역사회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돌고 있어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해당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직 의원은 최혜숙 양천구 의원입니다. 신월 6동과 신정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9대 양천구의회 의원입니다. 지난 7대 양천구의회에서는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맡았는데 행정재경위원장이 현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인 박태문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이후 박태문 이사장과 최혜숙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의 선거를 도왔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때문에 유착관계로 인한 특혜 채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며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자 전원의 지원서와 심사 결과서를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의원의 아들이 채용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의심을 품을 만은 하죠. 그래서 핵심적 의혹은 쉽게 말해서 부모님 찬스, 엄마 찬스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최혜숙 의원의 아들 정모 씨는 현재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의 7급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채용 당시 응시번호 1번으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혜숙 의원은 분가한 아들이 어머니와 상의 없이 공단에 지원한 것이라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해요. 1년 전에 이미 선출이 됐고 그 전부터 구의원으로 나가려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아들이 알았을 거고 제 생각은 그만큼 그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냥 구의원하고 계신 거예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월 최혜숙 의원의 아들 정 씨를 포함해 관리직 7급 3명을 뽑았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126명으로 경쟁률만 4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재해 구호 물품과 태극기를 곰팡이가 가득한 창고에 두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손성혜 기자가 이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들과 함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벽면이 온통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바닥은 빗물이 스며들어 젖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재해 구호물자 비축 창고가 있습니다. 은평구가 보관하고 있는 재해 구호 물자는 응급 구호 세트와 취사 구호 세트 등 600여 개. 구호 물자가 있는 안쪽은 곰팡이가 덜하지만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 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재해 구호 물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곰팡이 난 곳이 왜 보관해놨냐면 곰팡이 제거라도 하든지. 행정안전부 지침상 재해 구호 물자 보관 창고는 침수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적은 곳이어야 합니다. 청결을 위해 바닥 장판을 설치하고 출입구엔 관리 책임자 명패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은평구는 취재진이 다녀간 뒤 재해 구호물자 창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공간 또 다른 창고, 태극기가 더러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거리에 걸렸던 진관사 태극기도 보입니다. 국기법상 훼손된 국기는 지체 없이 폐기하고 오염된 경우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구의원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태극기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임시 보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임시 보관이 아니라 방치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스키 차고 그렇게 돈이 몇 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구입하는 태극기. 이에 대해 은평구는 태극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이곳에 있는 태극기는 폐기하기 위해 모아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일회성으로 이제 그 제작한 것들이 좀 대부분이고, 이제 태극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관리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부는 이제 폐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양호한 것들 인계를 찰 예정이거든요. 한시가 위급한 상황에 써야 할 재해 구호 물자와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에 학생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양천구 초등학교가 지난 19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6학년 학생 A군이 교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에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A군에 대한 전학 처분도 결정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소송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 A군은 지난달 30일 담임교사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빗길에 마을버스와 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새벽 5시 30분쯤 은평구 수색동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와 트럭 운전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9대 은평구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은평구의회 황재원 부의장과 함께 지난 1년의 공과를 돌아보고 우리 지역의 현안과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재현 부의장이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예,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제9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제가 의정 활동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소통과 협치였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통과 협치 네. 참 요즘 시대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 300일의 임시회가 개최됐는데 네. 지금 어르신 보청기 구입 지원비 관련해서 좀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보청기 구입비를 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은 청각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은 관절염 및 고혈압과 같이 노년기 3대 만성 질환으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사회적 거리감을 키워 치매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기존의 보청기 관련 국가 지원은 청각 장애인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지만 청각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타 지자체와 달리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외에도 난청인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포용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책임 의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제도를 지금 제안하셨습니다.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고 또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예, 공개 브리핑 제도는 구정과 의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찬반이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 조례 및 의회와 집행부에서 심의한 결과를 사안별로 브리핑할 수 있는 제도이면서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장들은 언론 노출의 기회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활동이 홍보되지 않는 의원님들의 능력과 열정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번 300회 정례회 때 의원님들 각각의 정례회 활동 상황을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을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방법과 관련 법률 등을 사무국과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적절한 홍보 방법을 찾아 은평구 의회가 구민에게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은평 지역 비롯해서 지역구에 있는 지역 현안들 중에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욕천동은 지난 2018년도부터 제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욕천동 동민분들의 수건 사업인 행정복지타운입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고 관련해서 사유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에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재정투자 심사를 받은 다음 설계 등을 공모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7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나 종상향 등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복지타운이 역천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사일동은 구민분들께서 가장 시급히 원하는 민원은 신사고개역 신설입니다. 무더위에 서명 받으신 자료와 민원을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실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 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아실 줄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황재원 의원이 민원 해결사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의회 황재원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6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과 충남, 경북과 전북, 세종 지역 이재민의 생계 안정과 피해 시설 복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수해 지역에 아리수 6만 병을 전달했으며 자원봉사자 230여 명을 파견해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피서지가 서울 지역 곳곳에서 문을 엽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광화문 광장에 물놀이 미끄럼틀과 대형 수영장을 설치합니다. 또 월드컵 공원과 광진 숲나루 등 6곳에서도 물놀이장이 설치되며 풍선놀이와 물총놀이 등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셋값을 키워서 매매값을 비슷하게 한 뒤에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2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한 일당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양천구 일대에서 4억 원 미만의 신축 빌라 매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6명, 피해 금액은 258억 원에 달합니다. 양천구가 만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5만 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통해 선결제한 버스 요금을 월 단위로 정산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